한 30년 동안 편의점은 대한민국 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파도를 타고 정말 멈추지 않고 달려왔죠. 그런데 2024년과 2025년 기점으로 이 무한 확장이 시계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빈 땅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의 간판을 내리고 내 간판을 올리는 이 뺏고 뺏기는 전쟁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 편의점 숫자가 줄어든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 2025년 1월에 48,724개였던 전국 점포수가 25년 8월에는 47,981개로 줄었습니다. 7개월 만에 수백 개가 사라진 건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위기의 신호탄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오픈을 하느냐, 이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편의점 전쟁 서바이벌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 몰린 건 업계 4위 이마트 24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6,000개는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비를 감당해야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에는 6,600개였던 점포가 2년 만에 1,000개가 증발했습니다. 점포가 줄어드니 매출은 깎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무려 9분기 연속 적자라는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븐일레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른바 비만형 적자가 구조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미니스톱을 인수해서 덩치는 키웠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승자의 저주가 되는데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만 442억 원에 달하고 결국 2년 연속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보면서 조직을 줄인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죽음의 고리 때문인데 편의점 산업의 핵심은 바잉 파워입니다. 점포가 줄어들면 제조사와 협상할 때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도 없고 물류비 부담은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회사 수익도 악화되고 물류비 자체를 비싸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적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자력갱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교수가 말한 것처럼 유통업체는 향후 1위, 2위 업체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점점 이 편의점 업계에 비춰보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1위와 2위인 CU와 GS25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빈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매출이 검증된 경쟁사의 우량 점포를 노리는 방법, 아니면 타사가 점포를 정리하는 그 공백이 이 GSCU에게는 최고의 신규 출점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하나 전략은 기존 매출이 잘 나오는 이 작은 매장들을 확장한다거나 아까 앞에 말한 기존 매장들이 폐점한 상권에 더 대형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전략으로 지금 1, 2위 업체들은 출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맹점주들이 그냥 간판을 바꿔줄까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무시무시한 실탄 싸움이 있습니다. 자금력이 빵빵한 빅2는 간판을 바꾸는 조건으로 일시장려금 이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제시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이 3, 4위 업체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쩐의 전쟁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더 3, 4위 업체들은 매장수 증가보다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인데 과거에 CU에서 편스토랑도 했었고 최근에 GS에서 편스토랑도 하고 있고 또 흑백 요리사 CU와 GS는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세븐일레븐도 하고 있지만 이런 콘텐츠 사업에서도 이 3, 4위 업체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연세우유 크림빵을 사려면 CU를 가야 되고 해자 도시락을 먹으려면 GS25로 가야 한다. 이런 차별화된 이 PB 상품은 점주님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를 달아야 고객이 오겠구나. 이런 믿음이 3, 4의 브랜드의 간판을 더욱더 내리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홈플러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2014년 8조 5천억이었던 이 매출이 2023년에는 6조 9천억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모펀드 인수 이후 빚갚기에 급급해서 온라인 전환 같은 이 필수 투자를 미뤘던 게 근간이 됐죠. 결국 유통업계는 1, 2만 살아남는다는 이 승자 독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는 틈을 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점유율을 흡수했듯이 지금 편의점 시장도 3, 4위가 흔들리는 이 틈을 타 이 빅2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역시 3, 4위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뉴웨이브라는 모델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편의점에서 옷과 화장품을 파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명동점 같은 경우 리뉴얼 후 완구 매출이 30배, 패션 매출이 15배나 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가맹점까지 전국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마트24입니다. 모기업의 최고 무기, 이 노브랜드를 이식했습니다. 이미 도입 점포가 1000개를 넘어섰고 이 점포들은 일반 매장보다 매출이 60%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홈플러스는 되지 않겠다라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결론입니다. 편의점 이 30년 무한 확장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유통시장이 냉혹한 이 오징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인데 단순히 점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와 어떤 대형 매장 컨셉 그리고 고객과 점주를 사로잡느냐가 생존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편의점 과연 계약 기간이 끝나는 5년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이 영원히 남아 있을지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